이번 수업 시간에는 행렬 디터미넌트 판별식의 코팩터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 코라는 단어가 여, 그리고 팩터라는 단어가 인수 해서 우리말로는 여인수로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잘 와닿지 않는 그런 용어인 것 같고요. 그냥 우리는 행렬 판별식의 그냥 코팩터라는 이 용어로 앞으로 쭉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자, 어쨌든 이 코팩터라는 녀석은 여러분들한테 지난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판별식의 기본적인 성질, 공리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의 공리를 우리가 이용하면서 행렬의 판별식을 구하려고 식을 조성하는, 뭔가 변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공식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코팩터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행렬의 판별식을 구할 텐데, 어쨌든 기본적인 이 세 가지의 공리를 만족하는 뭔가 변형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방법이다.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코팩터를 먼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코팩터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2 곱하기 2나 3 곱하기 3 행렬을 통해서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코팩터에 연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디터미넌트에 대한 계산은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 피봇들의 프로덕트, 다만 퍼뮤테이션, 피보팅을 몇 번 했느냐, 그 순서를 잘 기억해서 플러스 보호를 붙일지 마이너스 보호를 붙일지 하면 된다. 이게 기본적인 디터미넌트에 대한 계산 방법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개해왔던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 특히 이제 퍼스트 로우의 디펜던트 하다, 그 조합을 우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잘 활용하면 그러면 이제 새롭게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코팩터라고 하는 개념이 될 거예요. 자, 한번 보죠. 2 곱하기 2 행렬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퍼스트 로우에 의해서 우리가 리니어리 디펜던트하게 이거를 풀 텐데, 두 개의 합을 어떻게 만드냐? A, B라는 이 행 벡터를 A0, 0, B 이 두 개의 벡터의 합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풀 거예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죠? 우리가 뭐 A, A 프라임, B, B 프라임 이렇게 꼭 두 개를 의미 있는 값으로 어떤 값, 눈에 보이는 값이 아니라 0으로 그냥 A 더하기 0, 0 더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특정한 행의 하나만 0이 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행 중에 하나만 0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머릿속으로 C하고 D를 어떻게 하나요? 로우 익스체인지를 해서 마이너스 5를 일단 넣고요. 일단 첫 번째 행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아까처럼 C의 제로, 제로의 D. 딱 하나의 엘리먼트만 남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두 번째 것도 C의 제로, 제로의 B, 제로의 D, 제로의 B.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해도 디터미넌트는 바뀌지 않으니 하나의 로우 벡터 또는 하나의 컬럼 벡터가 전부 다 00인 것들은 전부 디터미넌트가 0이다. 이렇게 제거를 좀 했어요. 그리고 원래처럼 다시 로우 익스체인지를 하는데, 로우 익스체인지 하면 부호가 다시 반전되니까 여기는 A, 0, 0, T. 다음 거는 0, B, C, 0. 이렇게 두 개만 남죠. 이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는 A 곱하기 D라고 단번에 나올 거고요. 그야말로 다이아고널 텀으로 끝났죠. 다음에는 요 자체는 다이아고널 텀이 아닌데 당연히 마이너스하고 C0, 0, 그 다음에 0, B 이렇게
로우 익스체인지하고 보호를 고려한 다음에 다이아고널 텀을 넣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 곱하기 2행렬이라 약간 간단하긴 했는데요. 잘 보면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각 행마다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되게 우리가 분할할 거고요. 그거를 로우 익스체인지를 해서 다 첫 번째 행으로 옮기고 같은 식으로 분할한 다음에 다시 원래의 행으로 다 로우 익스체인지를 또 해주게 되면 마치 그냥 각각의 행마다 엘리먼트들만 하나씩 0이 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2행렬이니까 총 극단적으로 4개가 나왔고요.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한번 3x3 케이스로 확장해서 한번 보죠. 그리고 이제 n/n에 대해서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자, 디터미넌트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이렇게 써보죠.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앞에서처럼 다 나눠볼게요. A의 1, 1, 여기는 0, 여기는 0. 그렇죠? 여기 2, 1부터 얘네들 그냥 그대로 일단 다시 여기 그대로 써놓을게요. 똑같이 이번에는 A의 1, 2 하나만이라고 그랬죠? 여기 또 그대로 써놔요. 다시 0, 0, A의 1, 3 그리고 여기 그대로 써놔요. 그럼 첫 번째 행을 가지고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이제 분할해서 쓴 거죠. 그럼 이번에는 똑같이 두 번째 행. 그거를 첫 번째 행으로 옮긴 다음에 방금처럼 또 분할할 거고요. 또 그게 다 되면 또 세 번째 행을 첫 번째 행으로 옮긴 다음에 또 분할할 거예요. 그러면 한 행이 첫 번째 행으로 옮겨져서 분할할 때마다 3개씩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3개 나올 거고, 여기서 또 3개 나올 거고, 여기서 3개 나와요. 그래서 총 9개가 나올 거고, 또 거기서 또 3개씩 나올 테니까 어떻게 되나요? 총 3 곱하기 3 곱하기 3, 27가지의 조합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그 27가지의 조합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A11을 골랐고요. 여기 0, 0이었어요. A에 내가 2, 1을 골랐고, 여기에 한 행만 있죠? 그 다음에 A에 3, 1을 골랐어요. 이런 거 디터미넌트 해보나마나 0이죠. 또는 내가 A에 1, 1을 골랐고요. A에 2, 1을 골랐고요. A에 3, 1을 골랐어요. 이래도 여기 하나가 또 0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행마다 특정한 칼럼을 하나씩 서로 다르게 골라야만 디터미넌트가 이제 제로가 아닐 형태가 되는 거고요. 한 개라도 같은 칼럼의 위치에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정해지면 반드시 하나 이상의 칼럼이 000이 돼서 디터미넌트가 0이 돼요. 그래서 3x3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 첫 번째 행에서 A11을 골랐어요. 나머지 다 0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A22를 고르고 나머지 다 0이고 다음에 A33 나머지 전부 다 0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를 고르거나 또는 A11을 골랐을 때 이번에는 A에 2, 3를 고르고요. 그 다음에 A에 3, 2를 고르는 거죠. 이것도 가능해요. 이거를 제외한 건 나머지 다 이제 0이에요. 이번에는 또 여기 A에 1, 2를 이용하자. 여기 좀 약간 다시 A1, 2가 골라졌을 때는 내가 A에 2, 1을 고르고 A에 3, 3를 고르거나 또는 A에 1, 2를 골랐을 때 여기가 아니라 이번엔 A에 2, 3를 고르고 A에 3, 1을 고르고 각각의 행마다 하나만 제외한 나머지는 다 0을 만들기로 했고 선택된 각각의 행마다의 칼럼의 위치가 다 한 번씩만 나오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러면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만 한다면
A의 1, 3를 기준으로 보면 A의 2, 1, A의 3, 2 또는 A의 1, 3를 기준으로 여기는 A의 3, 1을 고르고 A의 2, 2 이렇게 나와요. 총 몇 가지가 나오느냐? 6가지가 나오는데 6가지가 3x3 행렬의 크기의 3팩토리얼 만큼 나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가로 안에 내가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에 칼럼의 위치를 써볼게요. 가로 안에 얘는 뭐가 되냐면 칼럼의 위치가 1번, 2번, 3번이에요. 퍼스트 로우에 대해서는 1번 칼럼, 세컨드 로우는 세 번째 이렇게 해요. 이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행에 대해서는 1번 칼럼, 얘는 3번 칼럼, 요거는 2번 칼럼이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2번 칼럼, 3번 칼럼, 1번 칼럼. 그러니까 1, 2, 3이라는 요 칼럼의 번호가 요 n팩토리얼, 3팩토리얼만큼의 조합으로 있는데 그 경우가 총 6개로 다 나누는 거예요. 이 디터미넌트 다 더하면 3x3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돼요. 그쵸? 근데 얘네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우리가 퍼뮤테이션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게 되면 그러면 다 이렇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만드는 녀석들은 각각의 프로덕트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다만 얘네들을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만들기 위한 퍼뮤테이션이 있겠죠. 그래서 그건 일단 잠시 유보하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A1은 어떤 알파라는 위치, A2라는 위치는 베타라는 위치, A3라는 녀석은 감마라는 위치. 그 각각의 이 엘리먼트의 값을 곱한 거예요.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이 퍼뮤테이션 된 위치에 해당하는 어떤 적당한 알파, 베타, 감마의 어떤 퍼뮤테이션 매트릭스, 얘네들을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만들어 주기 위한 게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 2, 3인 경우는 저 퍼뮤테이션 매트릭스 알파, 베타, 감마 1, 2, 3이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안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 번만 요거 퍼뮤테이션 해주면 되죠. 그 다음 것도 한 번만 해주면 되고 얘는 1번하고 뭐 해서 2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라는 게 방금 설명해준 P, 알파, 베타, 감마 이 녀석들의 디터미넌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을 전부 다 6개 전부 다 더해요. 이거는 모든 all permutation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모든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이 조합에 대해서 각각에 남아있는 한 개 한 개 각 행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3개씩 곱한 거고 m 차원이면 n개씩 곱하는 거죠. 알파, 베타, 감마는 이 순서 어떤 칼럼의 순서대로 얘네들을 뽑았느냐 그 모든 조합이 다 여기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볼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앞에서 했었던 베이직 프로퍼티들 퍼스트 로우에 디펜던트 하다 0벡터가 칼럼이나 로우에 있으면 디터미넌트가 0이다 뭐 이런 조건들 그것들을 이용하고 로우 익스체인지가 되면 부호가 바뀐다 그쵸? 그런 걸 이용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요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보죠. A11의 관점에서 보면 남아있는 요 A11 하나의 요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계산하게 되는 남는 부분이 이쪽에만 있어요. 그죠? 두 개 합쳐서. 또 A12의 관점에서 보면 1행 2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만 이렇게 나와요. 또 A33의 관점에서 보면 1행과 3열에 해당하는 엘리먼트들을 다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만 디터미넌트 다이아고널 텀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남죠. 요 서브 매트릭스 구조를 가지고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려고 하는 게 코팩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코팩터라는 건 뭐냐? 요 A11이라는 3 곱하기 3 행렬을 기준으로 볼 때 바로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대로 뽑아낸 행렬. 이 서브 매트릭스랑 관련된 디터미넌트가 코팩터예요. 이번에는 A12를 볼까요? A12라는 행렬의 모양을 보면 이제 여기는 A의 21, A의 23, A의 31, A의 33. 그러니까 1행과 2열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 요것들을 그냥 2 곱하기 2 행렬로 그대로 뽑아내기만 한 게 서브 매트릭스고요. 그 서브 매트릭스를 우리가 M이라고 하고요. 이 M이라는 서브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순수하게. 하지만 이 순서가 사실은 좀 바뀌고 막 여기 중간에 비어있기 때문에 뭐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따져보니까 요 IJ, 요 행과 열을 우리가 IJ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이 바로 I번째 행과 J번째 열의 코팩터다라고 디파인이 돼요. 서브 매트릭스 그대로 뽑는 것을 M이라고 그랬고요. 이 서브 매트릭스 지금 모양이 나왔죠? 이 모양이 나온 서브 매트릭스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순수하게 구하지만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애들은 부호가 막 바뀌어요. 퍼뮤테이션 순서가 결국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구해보니 바로 내가 원하는 요 특정한 기준이 되는 값들의 요 i번째 행과 j번째, 지금은 1행 1열, 1행 2열, i는 다 1이긴 하지만요. 요거에 이런 식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 일반화된 디터미넌트 계산의 조합이 되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었던 요거를 다 보면 결국에는 요 모양이 다시 이제 다음과 같이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돼요. 특정한 내가 요 첫 번째 거 I J번째 행을 기준으로 하자면 지금은 다 I가 1이었어요. 1행이었죠. 거기에 이 코팩터 I와 J가 적용이 되고요. CIJ라는 코팩터는 여기서 C와 IJ라는 코팩터는 방금 한 대로 마이너스 1에 I와 J를 더한 것, 그 다음에 저 서브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것을 우리가 모든 CIJ, 저 J번째 해당하는 I와 I를 기준으로 해서 J번째 해당하는 조합을 다 더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코팩터를 이용한 디터미넌트고요. 앞에서 했었던 갑자기 디터미넌트 데피니션이 아니라 앞에서 했었던 베이직한 프로퍼티들을 이용해서 디터미넌트를 연산하는 법을 이렇게 쭉 분할해서 분리를 해서 분석해 보니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도 계산이 되는 거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공학 수학이나 뭐 대학 수학에서 이 행렬 계산하는 연산을 먼저 배웠다면 이 코팩터를 마치 굉장히 공식처럼 먼저 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두는 필요는 있으나 어쨌든 유도되는 과정이지 디터미넌트 자체의 데피니션은 아닌데 이거를 굉장히 이제 우리들은 데피니션처럼 보는 거죠. 그럼 이제 한번 보죠. 아까 3x 3 행렬 이걸 디터미넌트는 내가 만약에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A11의 서브 매트리스가 A22, A23, 그 다음에 A32, A33 요 서브 매트릭스의 값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하니까 A12예요. 근데 1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승이죠. 그래서 여기 다음과 같이 그 다음에 이 순서를 그대로 유지해서 서브 매트릭스를 저 보이는 대로 그대로 뽑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끝으로 A의 1, 3 얘는 1 플러스 3의 I승이니까 1이 될 거고 나머지 A21 이렇게 되죠. 그죠? A22, A31, A의 32 이런 식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행이 아니라 두 번째 행을 기준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고 싶다. 그럼 똑같이 돼요. a의 2, 1. 근데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가 붙고 요거를 기준으로 나머지 그러면 a의 1, 2, a의 1, 3. 이 행과 일렬을 제외한 나머지 행렬들의 엘리먼트를 서브 매트릭스로 만들면 되죠. 그 다음에 a의 2, 2라는 녀석에 대해서는 a11, a13, a31, a33. 요거 이제 2 곱하기 2 행렬의 디터미넌트니까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2 곱하기 3행으로 가면 열로 가면 a11, a12, 그 다음에 a의 31, a의 32 이런 식으로 식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이제 3 x 3이 아니라 4 곱하기 4, 5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코팩터를 할 때 첫 번째 행을 할지 두 번째 행을 할지 여러분들이 정하고요. 0이 많은 걸 선택하면 좋겠죠. 여기가 0이 될 테니까. 그리고 얘가 또 3 x 3 행렬의 모양이 디터미넌트면 또 거기서 또 코팩터들 찾고 여기서 코팩터 찾고 이러면서 계속 넘어가면 돼요. 이게 이제 코팩터를 이용한 디터미넌트다. 이렇게 되죠. 코팩터를 이용한 이그젬플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행렬을 한 4 x 4 행렬로 주고요. 이 행렬은 사실은 아무렇게나 그냥 한 게 아니라 약간 어떤 A를 트랜스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어진 벡터들을 가지고 특정한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이렇게 3개의 값을 곱해서 더한 그런 모양이에요. 이런 걸 이제 수학에서는 라플라시안 연산이라고 그러는데요. 3개의 값을 가지고 라플라시안 연산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동해 가면서 하는 구조예요. 참고로 나머지 이거를 지금 4x4가 아니라 n/n으로 확장하면 이제 나머지는 다 000으로 다 채워져요. 뭐 어쨌든 그런 행렬들을 이제 이렇게 여기 잠시 하나 이그젬플로 들은 건데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실제 동작하는 환경에서 A 같은 모양의 연산 매트릭스를 가끔 써줘요. 자, 요 어쨌든 디터미넌트만 우리는 한번 구해보죠. 그러면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할 거고요. 우리가 해보면 aij라는 이 곱해지는 팩터가 0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산할 필요가 적으니까 가능하면 행마다 0이 많은 걸 선택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첫 번째 행이 좋으니까요. 우리가 2, 마이너스 1 이런 녀석들을 가지고 한번 차근차근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aij에 해당하는 걸 첫 번째로 했고요. 그러면 거기에 얘는 1, 1이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코팩터. 그렇죠? 그 다음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은 두 번째 원소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씁시다. A의 1행 2열. 처음 얘는 1행의 1열입니다. 그리고 요 코팩터에 해당하는 것도 C의 1, 2. 그 다음에 A 1, 3 코팩터, 그 다음에 A의 1, 4 코팩터도 1, 4 이렇게 되는데 요거 두 개는 각각 지금 보는 것처럼 0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놓고 실제 주어진 값들을 가지고 A11은 2가 되고요. 그럼 코어 팩터는 아까 서브 매트릭스 디터미넌트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현재 i와 j가 1, 1인 상태니까 부호는 플러스고 서브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런 모양이 바로 서브 매트릭스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서브 매트릭스 디터미넌트를 구했고요. 다음에는 마이너스 1이 이제 앞에 붙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1승인데 그게 바로 이렇게 되죠. 그죠? i랑 j가 1과 2로 그 다음에 서브 매트릭스는
왼쪽에 있는 요 3개짜리랑 오른쪽에 있는 요 2개, 요거를 조합해서 서브 매트릭스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다시 또 복잡한 3x3 매트릭스이니까요. 우리가 차곡차곡 풀어야 되는데 다시 2를 기준으로 하고 이제는 요 작은 2 곱하기 2행렬의 디터미넌트 바로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고 똑같이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승에 해당하는 것이 또 마이너스 1이고 이제 서브 매트릭스 요것과 요거의 서브 매트릭스죠. 그래서 지금은 또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요 서브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값이 똑같이 3. 그리고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서브 매트릭스 여기는 칼럼이 0이 있으니까 더 할 게 없네요. 그래서 이런 식의 연산을 최종적으로 해서 결론은 뭐 한 5 정도 나오나 봅니다.